음악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는 류의 질문을 받을 때면 신해철은 항상 이렇게 답을 하곤 했습니다. 부활의 김태원 형은 직접적인 제 진짜 스승이에요. 뮤지션이 뭔지 알려준 형이니까요.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신해철과 김태원의 인연은 부활이 정식 데뷔하기 전인 198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디엔드라는 팀으로 공연을 다니던 김태원에게 어느 날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라고 하며 고등학생 2명이 찾아왔고 그중 한 명이 고등학교 1학년의 신해철이었는데요. 이후 팬클럽 부회장을 자처한 그는 부활에 연습이 있거나 공연이 있으면 장비도 나르고 이런저런 잡일을 도우는 등 고등학생 시절 3년 내내 부활의 연습실을 찾아와 김태원에게 기타를 배우고 음악적 자문을 구했죠. 이에 김태원 또한 부활 콘서트의 오프닝 공연을 아마추어였던 신해철의 밴드에게 맡긴 적이 있었을 정도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훗날에는 반대로 그가 신해철에게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적도 있었는데요. 부활 2집 이후 3년 동안 폐인 생활을 하던 김태원은 새벽 2시에 남산에 올라가 혼자 멍하니 자주 앉아 있었고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신해철이 그때마다 나를 찾아와 줬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다라고 밝힌 적도 있었죠. 태원 형이 저를 좀 귀여워하시는 바람에 한창 에너지가 피어오르던 뮤지션을 바로 옆에서 관찰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저한테 생긴 거죠.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고요. 1988년 대학가요제에 참가하기로 한 신해철은 이전에 참가했던 강변가요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가요제의 특성에 관해 분석하여 이런 전략을 짜기로 했습니다. 전주부터 화려하게 치고 들어가야 한다. 시작부터 돌격한다. 곡이 좀 특이해야 한다. 노래 자체는 단순해야 한다. 8비트로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여야 한다. 현장에서 가사가 전달될 리 없으니 쉬운 가사로 간다. 4분 동안 끊임없이 변해 지루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과 거리가 멀었던 키보드가 포함된 밴드 음악을 위해 문방구에서 멜로디언을 사 밤새 이불을 쓰고 멜로디언을 불며 그대에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치밀한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했고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조용필은 전주만 듣고 대상임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해철은 혜성같이 등장했고 이후 무한궤도 1집을 발표하며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무한궤도가 해체된 후 솔로 활동을 시작한 신해철은 대중의 공감을 살만한 여러 곡들을 히트시키며 주류 음악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솔로 1집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를 통해 발라드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는 이듬해 발표한 2집 마이셀프에서는 앨범의 제목대로 모든 곡의 작사, 작곡, 편곡뿐만 아니라 피아노, 기타, 드럼, 건반, 베이스 등 연주까지 직접 하며 만능 뮤지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죠. 2집 또한 재즈 카페를 비롯한 여러 곡이 사랑을 받으며 신해철은 대중가요를 하는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성공에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니면 난 영원히 못 한다. 그렇게 신해철은 달콤한 성공의 맛에 더 취하기 전에 락밴드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1992년 신해철은 넥스트를 결성하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컨셉의 1집 앨범 홈을 발표했는데요. 이때는 정통 락밴드의 느낌보다는 랩, 테크노, 하우스, 디스코 등 다양한 양분을 섭취한 팝밴드의 성향이 짙었고 수록곡 중에서는 테크노와 락을 결합한 타이틀곡 도시인과 발라드곡 인형의 기사 파트 2가 히트하였으며 나레이션곡 아버지와 나 파트 1은 감동적인 가사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4년에 발표한 2집 앨범 더 리턴 오브 넥스트 파트 1 더 빙은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앨범은 철학적 언어를 가요에 접목했다는 극찬을 받음과 동시에 헤비메탈부터 아트럭에 이르기까지 기존 밴드들에 비해 일취월장한 사운드를 선보였죠. 특히 더 디스트럭션 오브 쉘 껍질의 파괴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무려 10분에 달하는 곡임에도 지루할 틈 없이 속주와 변주를 거듭하는 기타와 드럼은 물론 저음과 고음을 넘나들며 4옥타브의 음역대를 소화하는 보컬 신해철까지 이 한 곡으로 정점에선 헤비메탈 밴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죠. 게다가 신해철 최고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더 오션 불멸에 관하여도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서정적이고 웅장한 멜로디의 철학적인 가사는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거는 뭔가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타이틀곡 나라라 병아리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곡은 신해철이 치킨을 먹다가 흘러나오는 이승환의 플란다스의 개를 듣고 무슨 개를 주제로 노래를 만드냐 라고 웃다가 그럼 나도 닭으로 노래나 만들어볼까? 하고 만든 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곡 또한 어린 시절 키우던 병아리 얄리를 주제로 한 엄청난 철학적 깊이가 담긴 완성도 높은 곡이었죠. 1995년 신해철은 넥스트의 3집 앨범 더 리턴 오브 넥스트 파트 2 더 월드를 발표하며 음악성으로나 상업성으로나 최전성기를 찍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중 친화적인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넥스트는 당시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을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는 90% 이상 신해철의 힘 덕분이었죠. 3집 앨범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음악평론가 마츠다 야스히로는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통할 작품이라는 평가를 하며 올해 나온 음반 중 최고라는 찬사를 보냈고, 유명 음악 잡지 번에 소개되기도 하는 등 실제로 일본에서 해적판 음반이 크게 히트하며 일본의 여러 기획사에서도 넥스트를 눈여겨보며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죠. 1997년에 발매된 넥스트의 4집 앨범은 애니메이션 영웅기병 라젠카의 사운드 트랙격인 앨범으로 해액에서 소년에게를 비롯한 여러 곡들이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을 끝으로 넥스트는 해체를 하게 되는데요. 훗날 신해철은 팀 해체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2주일이면 전국 투어가 끝날 정도로 작은 국내 공연 시장이 답답했다. 그러던 차에 일본 진출 제의가 왔고, 일본은 전국 투어를 할 경우 현 단위까지 다 돌아서 전국 투어가 1년을 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흥미로웠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넥스트 member들이 일본에 체류하길 원했다. 여기서 거부하는 멤버들이 생겼고, 새로 멤버 교체를 하고 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하지만 멤버들에 대한 예우가 우선이라 생각해 밴드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해철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솔로 앨범을 발표했고, 유학을 다녀와서는 밴드 비트겐슈타인을 결성하는 등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신해철은 수많은 후배 가수들의 정신적 지주로도 유명했는데요. 그는 프로듀서로 후배 가수와 작업을 하면 현재 최대의 능력치를 담아내기보다는 그 가수가 먼 미래까지 가지고 가야 할 지향점을 끌어내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가수 엄정화인데요. 그녀의 소속사 측에서는 당시 대세였던 청순가령 컨셉의 여가수로 데뷔 앨범을 준비했지만, 신해철이 소속사를 설득하여 기존 계획을 모두 뒤엎어버리고 본인이 작곡 작사한 곡 눈동자를 베이스로 섹시한 이미지를 전면에 담아 엄정화를 데뷔시켰죠. 그는 이런 프로듀스의 능력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편곡에 수많은 악기 연주는 물론 프로듀싱과 엔지니어링 및 곡 작업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까지 한 진짜 천재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K-팝의 기반이 되는 미디 음악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영어 랩을 사용하는 등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 했고, 혁신적인 것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죠. 이처럼 신해철은 기존의 히트 공식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 트렌드의 곡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깊은 철학적 사고가 담긴 노랫말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등 음악으로서 지금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게 목적이야. 목적을 다 했어. 다 됐으니까 아프지만 마. 공부 못해도 좋고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아프지만 마. 그냥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아프지만 마세요. 이상 인물이 궁금할 땐 누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